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이제 키오스크 활용하는 부분을 좀 보실 텐데요. 우리가 어르신들이 또 스마트폰을 배우고 싶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렇게 키오스크를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마음 때문에 또 이런 것들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그 키오스크는 우리가 그 어떤 키오스크냐에 따라서 물론 사용하는 방법들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걸 다 다뤄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몇 가지를 다뤄드릴 수 있는데 그것도 이제 그 실질적으로 강사들 중에서는 열정적인 강사들은 내가 강의하는 인근에 요 키오스크가 있는 매장이 있는 곳이 있다면 그쪽에다가 사전에 먼저 양해를 구하고 네, 거기에 매니저와 이제 사전에 조율을 해서 저희가 언제쯤 어느 시간대에 방문해서 이런 교육을 좀 어르신들하고 좀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사전에 이렇게 문의를 해서 가서 실질적으로 현장 체험처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여건이 안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걸 이제 대비해서 그 서초구에 서울 서초구에서 만든 키오스크 앱이 있습니다. 물론 그 KT에서도 만든 앱이 있는데 제가 사용해 보니 KT 거보다는 네, 그 서초구에서 만든 앱이 좀 더 다양하게 현실적으로 조금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앱 활용하는 걸 좀 볼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키오스크 앱은 네, 그 자료에 드린 것처럼 서초구에서 만든 서초구 키오스크 앱이 있고 그다음에 KT에서 만든 KT 키오스크 교육용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선생님들께서 죄송하지만 네, 화면 공유 좀 부탁합니다. 화면 공유 안 됐군요. 네. 죄송한 게 아니고 제가 죄송해야 할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네. 네. 네, 이렇게 서초구에서 만든 네, 서초구 키오스크 교육용 앱이 있고 KT에서 만든 KT 키오스크 교육용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여력이 되신다면 두 개 다 설치해서 한번 사용해 보시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셔도 되겠지만 그럴 여력이 안 된다 그러면 키오스크 앱은 서초구 거로 설치를 하셔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기에 종류도 좀 더 많고 KT 거보다 많고 네, 다양하니까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서초구 것만 연습을 좀 해볼 거고요. 네, 서초구 키오스크 앱 설치가 되셨을까요? 네. 지금 설치 아직 안 되신 분들은 지금 설치 부탁드리고요. 자, 설치가 다 되신 분들은 키오스크 앱을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업을 수행할 때 삼성 TTS 엔진하고 구글 음성 서비스가 있는데 어느 거 선택하는 게 네, 좋아요? 이제 그거 설명드릴게요. 네. 설치를 하시고 열기 버튼을 누르실 때 우리 김정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삼성 TTS하고 구글 음성으로 두 개가 나옵니다. 거기서 삼성 TTS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올 거고요. 네, 아마도 이걸 딱 열면 처음에는 소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네, 왼쪽 하단에 요 마이크가 켜져 있느냐 꺼져 있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나거나 소리를 네, 소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스피커가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에 따라서 소리가 나거나 소리가 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사전에 수업을 진행하실 때는 서초구민을 위한 교육용 키오스크 앱 서초 톡톡시입니다. 연습을 원하시는 콘텐츠를 선택해 주세요. 네, 우리가 대면 교육을 할 때는 네, 모든 사람 폰이 똑같이 소리가 나면 시끄럽고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 거는 다 이거 음소거를 시켜주시고 강사 거만 음소거를 해제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강사 거에서만 소리가 들리게 해주시면 다 같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요 키오스크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렇게 종류별로 무인 민원 발급기, 패스트푸드, 영화관, 카페, 고속도로, ATM, KTX, 공항, 병원 이렇게 카테고리들이 있는데 KTX라든가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 우리가 실질적으로 철도청 사이트에 간다거나 네이버 지도에 가면 기차 예매를 해보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쵸? 그런 거는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하시는 게 더 좋아요. 왜? 이거는 그냥 연습하는 거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결제까지는 들어가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앱에서 하실 수 있다면 그게 더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 테니까 뭐 버스, 고속버스 예매라던가 아니면 KTX라던가 네, 이런 것들은 네, 비회원으로 들어가셔가지고 회원가입 안 해도 예매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회원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예, 결제하기 전까지만 과정을 이렇게 쭉 진행을 좀 해봐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곳에서는 뭐 패스트푸드점이라든가 영화관도 그렇죠. 뭐 CGV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비회원으로 예매되나요? 저 이제 영화 본 지가 오래돼갖고 비회원으로 예매되죠? 될 것 같은데. 네, 비회원으로 예매가 됐던 것 같아요. 아닌가? 기억이 안 난다. 오래돼서. 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가신 지 다들 오래되셨죠? 네. 자, 그래서 여기 패스트푸드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좀 볼게요. 자, 패스트푸드 터치하시고 들어가시면 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다행인 거는 뭐냐면 과거에 비하면 이런 키오스크들이 글자나 그림들도 좀 많이 커졌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쉽게 많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요즘 나오는 키오스크들이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도 이제 조금 쉽게 쓸 수 있도록 많이 바뀌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주문을 하시려면 터치하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터치하라고 하면 터치가 뭔지 잘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주세요 라고 해주시면 되고 예전에는 아직도 여기 이렇게 돼 있네. 테이크아웃. 근데 요즘은 여기가 포장 이렇게 적혀 있는 것도 많아요. 그렇죠? 맞아요. 많이 바뀌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장에서 식사할 건지 테이크아웃 할 건지 예, 이제 물어보면 예, 테이크아웃 할 거다라고 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연습하는 거라서 실질적으로 메뉴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이렇게 세로로 되어 있는 게 이제 그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부분 이제 그 매장 같은 데 가면 요 메뉴들이 카테고리가 이렇게 가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화면을 왼쪽으로 이렇게 넘기면서 메뉴들을 찾게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지금 현재 세로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 게 선택된 거고요. 다른 건 선택 자체가 안 돼요. 네, 지금 얘가 눌려져 있는 거고 눌려져 있는 거에 지금 여기에 메뉴들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네, 자 선생님들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더블 패티버거. 더블 패티버거 좋습니다. 더블 패티버거 오늘 제가 쏠게요. 오예. 감사합니다. 네, 더블 패티버거 원하는 구성을 선택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블 패티버거가 있고 더블 패티버거 세트가 있고 네. 라지 세트. 아, 라지 세트. 그치, 뭐 내가 되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못 먹어요. 자, 라지 세트 선택합니다. 네. 자, 그러면 메뉴를 선택해 세트니까 메뉴를 선택하라고 나오는데 위에는 이렇게 감자튀김이 있고 양파튀김이 있고 치즈 스틱이 있습니다. 뭐 이 중에 이걸 다 주겠다는 거 아니니까 이 중에 하나를 주겠죠. 그다음에 음료도 탄산음료가 있고 주스가 있고 커피가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자, 위에 메뉴는 뭐 드실 건데요? 양파튀김이요. 오, 양파튀김, 찌찌뽕. 자, 그다음에 메뉴는요. 아, 자 밑에 음료는요. 탄산음료 콜라요. 탄산음료 콜라겠네. 뭐 콜라나 아니면 사이다겠죠. 네,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장바구니 추가. 예. 예, 그러면 이렇게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금액이 얼마다. 그리고 이거 세트 제품이니까 음료 선택했고 그다음에 감자튀김, 양파튀김을 선택했지만 세트이기 때문에 하나인 거예요, 제품이. 그렇죠? 네, 네. 이렇게 해서 네, 주문 완료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네, 주문을 확인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결제하기. 결제하기 버튼을 누르면 네, 자, 요 그림을 보세요. 카드를 화살표 방향으로 투입구에 넣어주세요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투입구에 넣을 때 우리 그 카드, 이 키오스크는
신용카드만 된다고 꼭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현금 안 된다고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카드를 먼저 준비를 해서 카드를 하나 준비를 하셔가지고 네, 같이 실습 가실 때는 카드 하나 준비하시고 가시면 돼요. 손잡고. 그래서 여기 칩이 있는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또 밀어주시면 된다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연습을 좀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선생님들이랑 같이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들이 또 드시고 싶은 거 한번 해보시게 하고, 네,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지금 제 화면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나, 네, 여기 홈, 처음으로라고 하는 홈 버튼이 있습니다. 집 그림 버튼. 요거 눌러주시면, 네. 요 첫 화면으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몇 번 이렇게 연습을 좀 해봐 주시고, 네, 몇 번 연습을 해봐 주시고, 네, 또 여유가 된다 그러면, 아까 네이버 지도에서 열차표 예매입니다. 네, 또 고속버스 앱 같은 거 설치하셔서 고속버스도 뭐 예매를 좀 해본다거나 이러면서 충분히 좀 연습을 좀 해봐 주시면 되고요.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키오스크 앱을 가지고 한번 쭉, 지금 저희가 패스트푸드점에 갔지만, 네, 뭐 영화관에도 한번 가보실 수 있고, 자, 영화관을 내가 거기 현장 가서 결제하지 않고 선생님들이 이 앱으로 하게 되면 장점이 뭐죠? 영화관이나 열차표 예매를 이거 앱으로 하게 되면 좋은 점. PC를 받죠. 기다리는 염려가 없어요. 기다리는 시간이 없어요. 또 내가 원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우리가 열차 예매할 때도 보통 보면 영화관에 가서 실질적으로 현장 구매를 하게 되면 좌석을 선택할 수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서 하게 되면 내가 좌석을 원하는 좌석을 선택해서 들어가서 앉을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장점이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서, 네, 처음이라서 잘 안 되고 힘드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그 자괴감이 들게 해주시면 안 돼요.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용기를 북돋워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혼자 가시면 두렵고 하니까 친구랑 2명이 같이 가셔가지고 한번 연습해 보시라고 하고, 네, 잘 모르면 뒤에 누군가가 서 있으면 도움을 좀 받아보시라고도 하고, 그런 것도 충분히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아까 어제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어머님이 햄버거 드시고 싶으셔서 가셨는데 20분 동안 거기서 헤매다가 드시지 못하고 그냥 나오셨다는 거, 그렇죠? 그게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시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젊은 친구들에게도 이제 수업을 하면서 제가 물어보거든요. 야, 너네들이 키오스크라든가 이런 거 새로운 그 디지털 도구들 변화 어떠니? 그랬더니 본인들이 생각해도 너무 빠르게 바뀌어서 본인들도 힘들대요. 그네들도 그렇게 맞아요. 힘들다라고 하거든요. 그네들도 힘든데 우리보다 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어떻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날로그 도구를 사용했던 세대와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는 세대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같이 서로 도와주면서 협업하고 이렇게 함께 더불어서 사는 그런 세상이니까 그 도움받는 거에 대해서 너무 어떤 자괴감이라든가 나의 그 자존감을 낮출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시면 훨씬 더 용기가 생기실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안 하려고 했던 거 좀 한 번 더 해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실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 자꾸 연습을 하시면서 하실 수 있게 해주시면 되고, 요즘에 뭐죠? 주차장, 공공 주차장들은 전부 다 뭐가 있어요? 다 키오스크잖아요, 선생님들, 그렇죠? 하물며 대형마트에 가도 다 키오스크들이란 말이에요. 다이소가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쉽게 그냥 가서 한번 해볼 수 있게끔 선생님들이 그런 용기를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키오스크는 이 정도까지 들어갈 겁니다, 선생님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보세요, 선생님들. 키오스크에서 이제 우리가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아래쪽에 내비게이션 바가 안 보여요. 그쵸? 했는데. 네, 밑에 내비게이션 이렇게 바가 살짝 그렇죠. 내비게이션 바가 안 보이니까 또 이거 어떻게 닫아야 되나 당황하실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네, 그 밑에서 화면을 살짝 올리시면 숨겨져 있는 내비게이션 바가 보입니다. 내비게이션 바에서 뒤로 버튼 누르셔도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닫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키오스크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좀 해보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강사들 중에는 어르신들하고 같이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상황이 안 되면 본인이 그 매장을 가가지고요, 동영상으로 그걸 하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찍어요.
동영상으로 찍어서 그걸 이렇게 보여주기도 해요. 네, 그렇게도 하실 수 있죠. 선생님들께서 방법만 찾으신다라고 하면 어떤 다양한 방법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혹시 여기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작년에 그 서포터즈로 활동하셨던 선생님들 또는 서포터즈가 아니라도 이렇게 강사로 활동하시는 선생님들 중에서 요 키오스크를 가지고 조금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반응이 좋더라 라고 했던 경험 있으시면 혹시 이야기해 주실 분 계실까요? 우리 김수희 선생님 먼저, 예, 김수임 선생님 하시고 김재희 선생님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현장 경험. 네, 네, 김수희 선생님 하고. 네. 저기 어르신 모두 다는 안 됐고요. 네. 그나마 좀 이제 회장님이나 총무님, 약간 연세 좀 괜찮으신 분들을 모시고 이제 무인 발권기 가서 서류 같은 것도 좀 해보고 키오스크 들고 가서 비교도 해보고. 사실상 키오스크에 있는 그 앱에 있는 화면하고 현장에 가면 그 화면이 조금씩 다르기는 해요. 그렇죠, 다르죠. 네, 다르긴 한데 그래도 아예 모르고 가시는 것보다 화면을 먼저 키오스크를 해보고 나서 현장에 가서 발권을 해보시면 그래도 겁은 좀 덜 내시더라고요. 훨씬 다가오기가 훨씬 쉬웠었어요. 네, 맞아요. 네. 자, 반응도 굉장히 좋으시죠. 이런 걸 내가 해, 그쵸? 그러면서. 그럼요. 네네네. 새로운 세상을 만나신 거죠. 이제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또 맞아요. 용기도 생기고, 그쵸? 네. 네. 자, 우리 김재희 선생님은 어떻게 한번 해보셨었나요? 저는 이제 다이소 가서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셨는데요. 키오스크 사용하는 그 자체도 힘들었지만 우리 그 물건 상품 사진을 이렇게 찍어야 되잖아요. 갖다 태그를 대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상당히 더 힘들어하셨고 저 자체도 그거가 정확하게 이렇게 입력이 안 돼서 저도 헤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여건만 된다면 실습을 하는 게 정말 좋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네, 네. 근데 어떤 매장은 그거 싫어하는 매장들도 있어요. 그래서 만일에 실습을 나가실 거면 무조건 가지 마시고 먼저 강사님께서 네, 가셔가지고 그쪽 매니저 쪽이랑 얘기를 한번 하시는 거예요. 여기 한가한 시간대가 언젠지 그리고 저희가 몇 분 정도 와서 이런 거 연습을 좀 해봐도 괜찮은지 그러면 굉장히 네, 당당하게 가서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 사전에 얘기하고 가지 않으면 뭐 눈치 봐가면서 막 해야 되거든요. 내가 뭐 차 한 잔을 마실 건데도 눈치 봐가면서 이렇게 설명해드리고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사전에 그런 약속을 하고 가시면 서로 당당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현장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자, 그 다음에 혹시 또 다른 분 혹시 있으신가요? 경험 이야기하실 분. 구현 선생님. 네. 네, 저는요, 네. 여름에 아이스크림을 먹는데 네. 내가 못 사서 손주한테 사오라고 했다. 이 말을 듣고 어머 잘 됐다 하고 교육을 시작했어요. 네네네. 아이스크림 가게가 동네마다 있으니까 일단 그 아이스크림 봉지 그 태그 찍는 것만 알면 네. 이렇게 3번, 4번 연습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조금 덥지 않은 시간을 골라서 보통 경로당이 2시부터 1시부터 이렇게 만남 약속을 잡기 때문에 여름이면 엄청 더운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약간 피해서 모시고 아이스크림 매장에 갔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다 사드리기는 좀 비싸서 얼마 이하짜리 하나씩만 고르세요 하면서 네. 이렇게 저는 옆에서 보기만 하고 이제 어르신들이 또 카드 없는 분들은 제 거 찍어 드리고 하면서 설명 안 하고 가만히 이렇게 하는 것만 지켜봤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회장님이나 조금 잘 알아들으시는 분은 설명 없이 잘 통과를 하셨어요. 근데 네. 좀 더 나이 드시고 이런 분들은 아무것도 아닌데도 이렇게 막 손이 떨리고 이런다고 네, 하면서 저는 이제 그 다음 기회가 없어서 제 차 3차는 못했는데 아주 뿌듯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매장이라도 한 번 더 이렇게 하면 점점 다이소나 이렇게 맥도날드 갔을 때 더 유익할 것 같아요. 맞아요. 조금 쉬운 것부터 점차 네. 점차. 예,
자신감이 용기가 조금씩 생기게. 우리 임영환 선생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무인점포 활용하면 좋겠네요. 아이스크림이나 음료 이런 거, 그죠? 이런 거. 지금 이거 보세요. 저 혼자 막 떠들면 저도 이런 것들을 다 경험을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경험하고 제 머릿속에 있는 것만 끄집어내는데 이렇게 경험했던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같이 들으니까 훨씬 더 많은 거리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좋은 정보라든가 선생님들이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서스럼 없이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네, 같이 예, 여러 가지를 예, 얻어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혼자 떠드는 것보다는 좋죠. 그렇죠? 예, 같이 이야기를 나누니까. 네. 자,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키오스크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요즘에는 뭐 예전에는 우리가 그 뭐 키오스크가 있는 곳이 딱 정해져 있는 그런 곳이었다면 지금은 이런 무인점포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잖아요. 그리고 빨래방도 그렇고 막 그쵸. 네, 그러니까 다양하게 생겼기 때문에 네, 상황이 되고 여건이 된다면 내 주변에 가까이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는지를 좀 보시고 거기에 맞게 좀 찾아가시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영환 선생님 아까 토끼 탈 쓰고 계시던데. 네. 이게 그 줌 PC 버전이 업데이트돼서 그걸 할 수가 있어요. 네. 자, 제가 이제 줌 수업을 하려고 지금 그걸 물어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줌으로 수업을 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이미 설정하는 것도 이제 잘 알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줌으로는 이제 참여만 해보신 분들이 더 많으실 거라서 선생님들께서 혹시라도 네, 이제 그 대면 수업이 아니라 비대면으로 또 뭔가를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대비해서 참여자가 아닌 호스트로서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제가 파워포인트 자료 공유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그 지금 선생님들이 들어와서 참여하고 계시는 이 디지털 도구가 화상 도구가 바로 줌이라고 하는 도구고요. 이 줌으로 가지고 수업을 진행한다거나 하실 때 이제 특징을 좀 알고 시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특징을 좀 제가 적어놨는데요. 이 줌이라고 하는 디지털 도구는 화상회의를 한다거나 강의할 때 모든 디지털 기기에서 참여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지금 선생님들 컴퓨터로 참여하셨고 스마트폰으로도 참여가 가능하고 또 스마트폰보다는 조금 더 큰 아이패드나 삼성 갤럭시 탭 이런 곳에서도 다 참여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자, 그다음에 한 명의 주최자가 동시에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참여자는 100명까지가 참여가 가능합니다. 100명까지 같이 참여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호스트가 아닌 지금처럼 선생님들처럼 참여하시는 분들은요. 회원가입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회원가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여기 담당자가 보내드린 링크 주소만 가지고 클릭하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참가를 하시려고만 하신다라고 하면 회원가입 없이 그냥 보내주는 URL 또는 회의 아이디만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처럼 호스트로서 진행하려고 하는 진행자들은요. 회원가입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만일에 내가 회의를 진행하는 호스트가 되겠다라고 하실 때는 줌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그건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로 기본적으로는 1대1, 그러니까 2명이죠. 2명까지는 시간 제한 없이 수다를 떨으실 수 있어요. 이야기를 풀어가실 수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한 명이 플러스 되면서 3명부터는 제한 시간이 40분입니다. 40분까지는 무료예요. 하지만 40분이 지나면 화면은 자동으로 꺼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지금 1시간 지나고 있는데요. 네, 저는 돈을 내고 쓰는 경우예요. 유료. 예, 돈을 내면 시간 제한 없이 쓸 수가 있죠. 예,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뭐 처음부터 이렇게 내가 1시간 강의를 해야 되는데 또는 2시간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많지도 않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밖에 안 돼. 자, 그럴 때는요. 한 달에 돈을 내고 사용하기는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6,000원 정도 돼요. 16,000원 정도 되는데 내가 한 달에 한두 번 쓰자고 그걸 쓰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무료로 사용하시면서 그럼 어떻게 사용하시면 되는가 하면 40분을 쓰시고 화면이 꺼지면 다시 들어오시면 돼요. 네. 다시 들어오시면 그 회의 아이디로 다시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바로 또 이어서 할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죠. 4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10분 쉬고 40 수업하고 10분 쉬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계속해서 하실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시다가 저처럼 이제 강의가 많은 경우에는 이럴 때는 이제 돈을 내고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돈을 내는 것과 무료는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참가자들 관리는 똑같지만 공동 호스트라고 해서 내가 저와 똑같은 공동 호스트 권한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료로 참여하는 경우는 공동 호스트 권한은 줄 수 없고 단 호스트 권한을 넘겨줄 수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기서 참가자들을 다 관리하는 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급한 일이 생겨서 나가야 돼. 아니면은 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걸 저 구현 선생님이 진행을 해야 돼. 이제부터는. 그러면 그 구현 선생님이 진행하는 호스트 권한을 넘겨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호스트 권한에서 빠져나가 버리는 거지. 그때부터는 이제 구현 선생님이 그걸 진행을 하게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돈을 내는 유료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나 말고도 내가 구현 선생님이나 김재혜 선생님에게 공동 호스트 권한을 주어서 나와 똑같은 권한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관리가 좀 편하고 이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의 이제 유료로서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줌에서 화상회의의 이제 또 장점 중에 회의를 초대하는 게 굉장히 쉽다. 뭐 연락처라든가 이메일 이런 거 링크들을 보내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참가자들 관리가 편하다. 아까 이제 선생님들께서 제가 수업을 진행하는데 누군가가 마이크를 켜놓고 막 어떤 시끄럽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비디오가 켜져 있는 막 움직이는 게 보이면 어때요? 집중이 안 되죠, 다른 분들이. 그래서 이 권한들이 다 가능해요. 호스트가 모두 음소거 시킬 수도 있고요. 특정인에 대해서 비디오를 끌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런 참가자들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공유가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제 화면 지금 공유 좀 시켜서 선생님들에게 이 PPT 자료를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PPT 자료를 보여주고 있는데 컴퓨터 화면만 공유가 가능한 게 아니고 스마트폰 화면도 공유가 가능하고 화이트보드도 공유가 가능하다. 네, 그러면 이거를 저만 공유가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선생님들에게도 공유 권한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의 화면을 공유해서 이럴 수 있죠. 선생님, 저는 스마트폰에서 수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스마트폰에서 뭐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에게 스마트폰 화면 공유해 주세요. 라고 해서 그 사람의 스마트폰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 컴퓨터에서 뭔가 지금 실습을 하고 있는데 안 된대요. 그러면 자 선생님 지금부터 화면 공유해서 제가 그 화면을 좀 볼게요 라고 해서 공유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지금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제가 화면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제가 공유 일단 중지를 할 거예요. 네, 공유 중지를 하고 제가 선생님들 중에 한 분에게 공유 요청을 좀 해볼 겁니다. 자 어느 분에게 공유 요청할지 선생님들 긴장하시면 돼요. 자, 이제 공유 권한을 드렸고요. 신은미 선생님이 공유를 했대. 자, 신은미 선생님 화면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신은미 선생님 크롬 브라우저를 좀 열어봐 주시겠어요? 신은미 선생님 마이크 켜세요. 마이크. 네, 지금 선생님들 똑같이 우리 신은미 선생님 화면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보면서 뭐가 안 된다 그러면 제가 말로써 관리를 해주는 거죠. 네, 거기 크롬 브라우저에서 어디로 들어가세요? 무엇을 누르세요? 이런 것들을 하는데 지금 제가 말로만 하면 이거를 또 잘 보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뭘 할 수가 있는가 하면 주석을 달 수가 있어요. 주석. 주석을 달아서 선생님들에게 표시를 해줄 수가 있다고요. 자, 선생님들에게 표시를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요게 구글이에요. 요게 지금 선생님들 제가 요거 펜으로 그리는 거 보이세요? 네. 네, 그래서 여기로 들어오시면 돼요. 여기로 들어오시면 돼요. 이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같이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같이 보면서. 화이트보드. 편하죠. 네. 네. 자, 이렇게. 요게 이제 주석 기능입니다. 이 주석 기능은
네, 이따가 이제 선생님들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이제 신은미 선생님 화면 공유 중지해 주세요. 신은미 선생님 화면 공유 중지해 주세요. 자, 이렇게 제가 말을 했는데도 공유 중지를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호스트가 강제로 중지를 시키면 돼요. 호스트는 그 권한이 있거든요. 그렇죠. 자, 나는 이거 되게 신기해서 나도 한번 공유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선생님 손 들어주세요. 없어요? 이경재요. 아, 이경재 선생님. 뭐 말하시면서 김보람 선생님이 먼저 하셨네. 네. 네. 제 파일 열어놓고 있으세요. 네, 이렇게 공유를 하시면 되고요. 자, 하나 중요한 거는 선생님들 공유하실 때 만일에 유튜브를 열어서 뭔가를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화면만 공유하면 동영상은 보이지만 그 유튜브에서 나오는 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화면을 공유하실 때는 네, 왼쪽 하단에 소리 공유라는 부분까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지만 그 컴퓨터에서 나오는 소리까지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공유 중지 지금 되셨고, 자, 저 쭉 이어서 이제 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화면 공유할게요. 자, 화상회의 줌에 대한 특징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요금제, 유료와 무료의 차이 설명드립니다. 강의 시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료는 40분. 그리고 네, 제한 시간, 유료는 제한 시간이 없다. 네, 그 다음에 공동 호스트 권한 줄 수 있다, 없다. 네, 그리고 네, 설문지를 네, 받을 수 있다, 없다. 그리고 내가 지금 수업을 진행하는 이 화면을 녹화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녹화를 하고 있는데 녹화를 하는 거를 저장할 때요. 무료인 경우에는 컴퓨터에만 저장할 수 있어요. 여기서 로컬 디스크라고 하는 건 컴퓨터입니다. 하지만 유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클라우드에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는 내 컴퓨터의 공간을 차지하지 않죠. 그래서 네, 클라우드에도 저장할 수가 있다. 요거는 저장할 때 로컬 디스크에 저장할 건지 클라우드에 저장할 건지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에 저장하게 되면 내 컴퓨터에는 공간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클라우드에 저장해 놓고 그 클라우드에 링크 주소를 보내드리면 선생님들께서 들어오셔서 보실 수 있어요. 단 이 경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유튜브 올라가 있는 영상을 볼 수 있는 기간이 제한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시간 스트리밍. 이건 뭐냐면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이 화면, 녹화하고 있는 이 화면을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거를요. 유튜브에 라이브로 바로 쏠 수가 있습니다. 또 페이스북에 라이브로 진행을 바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지금 유튜브로 연결하게 되면 유튜브에 라이브로 계속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걸 할 수 있다 없다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네, 이렇게 줌으로도 수업을 하면서 유튜브 라이브로도 네, 사람들을 시청할 수 있게끔 많이 진행을 하기도 하거든요. 네, 유튜버로 활동하시는 분들 네, 그렇게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이제 호스트로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주시면 되는가 하면 내가 호스트가 되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느냐,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된다라고 했고요. 회원 가입이 된 다음에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컴퓨터에. 자, 그래서 참가자들은 프로그램이 굳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도 PC로 접속할 때는 굳이 설치가 안 되어 있어도 링크 클릭하고 들어가서 브라우저로 접속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자, 호스트는 프로그램이 설치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내가 원활하게 이 분들과 소통을 하려면 그 회의실에서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따른 세부적인 세팅이 필요하다. 세부 설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세부 설정을 하지 않고 그냥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뭘 하려고 하면 이거 어디 있지? 왜 다른 사람은 있는데 내 건 없지? 막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회의실에 대한 세부 설정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거나 회의를 진행할 때 원활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 링크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거는 제 게 아니라서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 예를 들어서 4시부터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회의실을 한 30분 전에는 오픈을 시켜 놓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람들이 미리 들어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맞이하죠. 그런데 내가 막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0분 전에 오픈을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대비해서 어떻게 하시면 되는가 하면 회의실을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수업할 수 있는 강의실을 미리 만들어 놔요. 이걸 회의실 예약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화면만 열어놓으면 이 사람들이 미리 들어오셔가지고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들어올 때도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무조건 바로 회의실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대기실로 대기를 시켜놨다가 내가 수락하면 들어올 수 있게끔 대기실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아까 접속하실 때 대기실 통해서 기다렸다가 수락해 주었을 때 들어오실 수 있었잖아요. 네, 그걸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들어올 수도 있고 대기실에 기다렸다가 수락해야만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런 이제 순서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기본 세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놓게 되면 모든 회의실에서 내가 활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회의실마다 상황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면 그 회의실 내에서의 이제 세팅들이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 회의실 내에서 그 안에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는 이 회의실 내에서의 세팅을 그때 상황에 맞게 바꿔주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과 수업할 때는요 화면 공유를 풀어놓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수업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막 화면 공유를 하거나 지네들끼리 막 채팅 막 하고 있거든요. 그럼 아이들과 수업할 때는 서로 채팅을 못하게도 막아놔야 돼요. 이런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막 화면 공유라든가 채팅이라든가 대기실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소외실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그 이명학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스튜디오가라든가 가상 배경 또는 비디오 필터를 가지고 선생님들 지금 보고 계시는 이제 뒷화면, 제 뒷화면 보세요. 또 우리 그 임영아 선생님의 뒷화면을 보시고, 그러면 뒷화면이 지금 그대로 리얼하게 우리 집 뒤에 있는 부분이 그대로 보이시는 분들도 있지만 최성임 선생님이나 임영아 선생님처럼 뒤에 배경이 본인이 지정해놓은 이미지로 들어와 있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배경을 통일시켜서 좀 깔끔하게 해놓고서는 필요한 경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뒷배경이 좀 보여지는 것보다는 통일된 걸로 해서 조금 바꿔주시는 게 깔끔한 걸로 좀 활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가상 배경이라든가 이런 걸 사용하시고 또 비디오 필터를 사용하시게 되면 지금 저는 여기에 라이트가 있어서 지금 굉장히 밝게 보여지는데 라이트가 없는 경우는 조금 이렇게 우리가 등 가지고 하게 되면 조금 어둡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 뭐 김수림 선생님이나 이경재 선생님 굉장히 밝게 잘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성임 선생님 얼굴이 조금 어둡게 보이죠. 이게 이제 앞에 이렇게 라이트를 켜면 되는데 라이트는 구입이 지금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비디오 필터에 가셔가지고 요거 효과를 주시면 돼요. 밝기 조절하시게 되면 그것만 효과를 주셔도 굉장히 톤이 밝아지거든요. 이거는 꼭 지금 호스트가 아닐지라도 참여하시는 선생님들도 가능하세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일단 지금 선생님들이 하실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선생님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금 선생님들이 보고 계시는 화면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우리 그 얼굴 보여지는 화면에 마우스 갖다 올려 놓으시면 음소거 비디오 중지 요거 보이시죠? 보이세요, 선생님들? 네. 거기 중에서 거기 중에서 선택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제가 지금 제 요 화면 보이시죠, 선생님들? 거기에 비디오 중지라는 글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아래로 향하는 꺽쇠 보이세요? 요거 눌러보세요. 선생님들도 눌러보세요. 선생님들 거 눌러보세요. 요거 누르시고
네, 가상 배경 선택 들어가 볼게요. 가상 배경 선택. 네, 가상 배경 선택에 들어오시게 되면 선생님들 여기 가상 배경에 이런 것들 혹시 보이세요? 본인들 거. 네. 네, 거기에서 네. 이게 지금 가상 배경이 적용이 되시는 분들이 있고 적용이 안 되는 컴퓨터들도 있을 거예요. 자, 적용이 안 되는 컴퓨터들은 컴퓨터 사양이 낮으면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선택을 해서 뒷배경을 통일시키셔도 되는데 저는 지금 이걸 제가 만든 거잖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이거는 파워포인트나 미리 캔버스나 네, 이런 곳에서 이걸 만드셔가지고 여기다가 넣어서 쓰셔도 됩니다. 넣어서 여기 더하기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이미지 추가 버튼을 누르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를 가져다가 여기다가 올려놓고 쓰실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선생님들 그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네이버에서 픽사베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무료 이미지를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예요. 거기에서 예쁜 배경 하나 찾으셔서 다운받으셔서 이렇게 뒷배경 하나 바꿔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예, 이따가 쉬는 시간에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고요. 네, 자, 이따가 한번 하나씩 한번 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에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스튜디오 효과라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효과. 자, 선생님들 보이세요? 네. 스튜디오 효과로 들어와 보시겠어요? 스튜디오 효과로 들어오시게 되면 선생님들 지금 내가 급하게 막 나오는데 또 집에만 있을 건데 이렇게 비대면으로 회의 진행한다고 화장하고 있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부만 하시고 여기에 우리가 입술, 그 다음에 눈썹만 표시해놔도 마치 화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예, 눈썹에선 지금 너느라고 되어 있는 건 지금 눈썹 사용 안 하겠다라는 건데 선생님들께서 여기 눈썹 이렇게 눌러보세요. 그러면 선생님들 여기 비디오에 선생님들 얼굴에 이렇게 눈썹이 그려지는 게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밑에 그 아이브로우 색깔도 선택하실 수 있어요. 네, 선택하셔서 너무 진하게 보인다 구현 선생님 그러면 불투명도 요거 갖고 조절도 하시면 되고 예. 그 다음에 밑에 입술색 지금 입술색 예, 입술색 안 바르신 선생님들 예, 여기서 입술색 내가 많이 예, 바르는 입술색이 있다 그러면 선택하시고 너무 진하다 그러면 불투명도로 조절하셔서 예, 하신 다음에 적용을 하시면 돼요. 여기 닫기 버튼 눌러서. 그러면 집에만 있는 경우에 이거 회의한다고 참석할 때 입술 바르고 눈썹 그리고 귀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하셔도 예, 구현 선생님 아주 예쁘게 잘 들어갔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얼굴 좀 뽀샤시하게 한번 해볼까요? 얼굴 좀 뽀샤시하게. 네, 자, 그러면 네, 조금 전에 우리가 가상 배경 선택하는 곳 있었습니다. 여기에 예, 위에 보시면 비디오 필터라고 보이실 거예요. 비디오 필터. 네, 비디오 필터라는 탭을 눌러보세요. 죄송해요. 여기 아니에요. 비디오 필터 아닙니다. 자,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 저 왼쪽에서 예, 왼쪽 요 카테고리에서 비디오라는 카테고리로 가주세요. 비디오라는 카테고리로 가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오른쪽 바로 부분에 보시면 내 비디오라고 하는 부분에서 네, 내 모습 수정 필터라고 하는 항목과 저조도 환경에 맞게 조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자동으로 되어 있을 건데 요거를 수동으로 바꿔 놓으신 다음에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 막대들을 한번 조절해 보세요. 김수희 선생님이 갑자기 밝아졌어. 환해졌어. 그렇죠? 얼굴 이경주 선생님 밝아졌어요? 밝아졌어요. 네, 신은미 선생님 밝아졌어요. 그러네. 최성임 선생님 빨리 밝게 조절해 보세요. 그죠? 민경미 선생님 진짜 저도 밝아졌어요. 봤어요. 네. 자, 우리 이용전 선생님 밝게 조절하신 거예요? 네, 밝아졌어요. 임만식 선생님 이때에도 이 뒤에서 들어오는 빛이 되게 강해서 얼굴이 되게 뿌옇게 보여. 그렇죠? 자, 안재수 선생님도 지금 하신 거죠? 선생님, 네. 이 스튜디오 효과에서 저 입술이 안 칠해지죠? 스튜디오 효과에서요? 네, 입술 색을 한 다음에 네. 입술 색을 프로필을 해야 되나요? 아니요. 요거는 지금 내 얼굴 지금 카메라에 비치는 얼굴에 네네네. 네, 입술이에요. 네. 색을 선택하시고 불투명도 선택하고 조절해 보세요. 자, 이렇게 불투명으로. 내가 카메라를 보았을 때
불투명으로 완전히 지워요? 선생님, 지금 안 되는 이유가 카메라가 옆을 보고 있잖아, 옆을. 아, 앞을 봐야지. 그래서. 그래서 얘도 나름 인식을 해야 됩니다. 네. 네네네네. 그 눈썹을 인식을 해야지 눈썹도 그려주고 입술을 인식해야지 입술도 그려주고. 네. 인식을 해야지. 네네네. 됐다. 그쵸. 자, 됐어요. 임만식 선생님 수염 네.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네? 수염 한번 붙여보시겠어요? 눈썹은 종류가 어딨나? 여기 있구나. 눈썹도 해보세요. 눈썹 아이브로우 색깔도 바꿔보시고 막 여성분들은 눈썹. 선생님, 네 PC 버전만 되는 거죠? PC 버전이요. 모바일 버전은 아니죠? 네 네. 지금 모바일로 들어가 계시죠? 자, 그 다음에 임영아 선생님. 임영아 선생님 네. 아까 하셨던 거 이제 선생님이 설명 좀 한번 해봐 주세요. 아바타 네, 하는 거야? 네. 지금 이제 줌 제 화면 갖고 설명해 주시면 돼요. 그 화면 말고요. 네, 앞으로 나가면은 회의 참가하고 여기 나갈까요? 네, 그 네, 앞에 화면이요. 어디요? 그 앞에 화면에 회의 네, 참가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네, 여기요. 네. 네, 줌 화면 딱 들어가면 새 회의가 있고 참가가 있고 예약 화면 공유 이렇게 하는 그 화면이 떠야 되는데 네, 여기 떴어요. 지금 이 접속 회원 화면인데 요거 지금 안 보이시나요? 공유 화면이 뜨고 있어요. 네, 공유 화면만 뜨는데 처음에 줌 딱 들어가서 네, 새 회의 참가하는 그 아이콘이 4개 뜬 게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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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우측 상단에 네, 내 아이콘 동그랗게 되어 있는 데를 클릭을 하면 네. 그 쭉 내려왔을 때 업데이트 하는 게 있거든요. 네, 네. 거기까지 들어가셨나요? 업데이트까지 들어갔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네. 한번 들어가 보세요. 네. 네, 업데이트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업데이트해서 요걸 바꿀 수 있어요? 네네. 베타 버전. 베타 버전까지 들어와 있는데요. 그걸 업데이트 클릭을 한번 해보실 수 있으신가요? 아니요, 배경 및 효과에 보면 아바타라고 안 뜨나요? 여기 이렇게 아바타. 업데이트를 해야지 아바타가 떠요. 업데이트를 아. 해서 아바타가 여기 떴어요. 네. 그럴 경우에 이제 여기서 들어가셔서 네.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네, 있다는 하시면 거죠. 돼요. 자, 네. 제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가끔 이렇게 한 번씩 재밌게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라고 하는 거 재밌게.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명환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선생님들이 앞으로 이렇게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셔야 될 일이 있으실 때 요거 다시 넌으로 바꿔주시면 다시 이제 그 탈이 벗겨집니다. 네. 줌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요. 이 줌이 우리가 그 카카오톡도 마찬가지로 수시로 업데이트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호스트로 진행하시는 선생님들은 수시로 이 업데이트 되는 걸 확인해 주셔야 돼요. 수시로 업데이트 되는 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수업 전날 아니면 수업 시작하기 전에 네, 선생님들께서 그 컴퓨터의 PC 버전을 설치하시고 나면 아까 우리 임영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지금 이 화면이 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홈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새해의 참가 예약 화면 공유라는 곳이 나왔을 때 오른쪽 상단에 프로필 버튼이 나오거든요. 그거 네, 누르시게 맞아요. 되면 업데이트 확인이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그거 누르면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떠요. 업데이트. 네, 그래서 수시로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또 오랜만에 내가 줌에 들어와서 뭘 해야 된다 그러면은 업데이트를 꼭 확인하시고 예, 수업에 참여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저희 이제 선생님들께서 호스트로 참여하시기 위해서는
저희 선생님들 이 줌에 회원가입 안 돼 있으신 분들은 회원가입을 좀 하셔야 되고, 프로그램 설치가 지금 아마도 다 되어 있으신 것 같은데, 예,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은 프로그램도 좀 설치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쉬는 시간에 할 수 있게끔 미리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까지 알려드리고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크롬 브라우저 열 거고요. 선생님들 이제 앞으로 요거 하실 때는 크롬 브라우저에서 작업을 하신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크롬 브라우저에서 네, 검색창에 네, 한글로 줌이라고 검색을 좀 할게요. 네, 자, 한글로 줌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네, 줌 미팅이라고 하는 네, zoom.us라고 하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먼저 회원가입이 안 되어 있으신 선생님들은요. 네, 무료로 가입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누르셔서 구글 계정으로 가입을 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구글 계정으로 가입을 하시고요. 가입이 다 되시는 분들은 네, 네, 여기 리소스 말고 밑에서 할게요. 밑으로 쭉 내려오시게 되면 네, 어디에 있는가 하면 여기 다운로드라고 하는 부분에 밑에까지 끝까지 내려오시면 돼요. 여기에 Hey Client라고 하는 거 요거를 클릭하시게 되면 네, 제일 위쪽에 회의용 줌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요거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까지 해주시면 돼요. 안 되어 있는 분들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쉬는 시간에 회원가입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회원가입 하시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설치 안 되어 있는 분들 프로그램 설치하시고요. 네, 거기까지 진행을 좀 할게요. 되어 있는 분들은 좀 쉬셔도 되고요. 안 되어 있는 분들은 제가 쉬는 시간에 안 되어 있는 분들, 잘 안 되는 분들 좀 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지금 28분, 30분이라고 하고요. 네, 40분까지 쉬고 40분에 만날게요. 선생님, 어떻게 하죠? 이춘아인데요. 이거 어느 분이요? 어느 다운받는 분? 거, 이춘아 선생님? 네. 네, 다운받는 거 PC로 받아야 돼요? 네, PC로 해주세요. 아, 그렇구나. 네네네. 회의 클라이언트 들어가라고 아까 하셨죠? PC 버전에서 네네. 줌에 오셨을 때, 네, 네네. 맨 아래쪽에 다운로드에서 요거 회의용 줌 클라이언트 요거 다운로드. 네, 다운로드에 저는 그 회의 클라이언트라고 나와 있어요. 회의용 줌 클라이언트라고 나온 게 아니라. 아, 지금 로그인 혹시 되어 있으신가요? 로그인, 여기 줌에 아니요, 로그인 되어 아니요. 있어요. 아니요, 로그인 안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줌 클라이언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은 회의 클라이언트. 회의 클라이언트? 네, 다운로드. 네, 그거 아래 다운로드라는, 네네. 선생님 지금 프로그램 설치 안 되어 있어요? 줌 프로그램? 네네. 그러면 요거 설치해 주세요. 저는 그거. 아이패드로 들어가서 해가지고. 아, 아이패드로 들어오셨어요? 네네. 아, 네, 거기에서 설치해 주세요. 네, 회의용 줌 클라이언트요. 네, 네. 또 설치 안 되어 있으신 분들 설치해 주시고요. 어떻게 설치해야 돼?